좋아요, 구독.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네, 한때 흠슬라라고 불렸던 HMM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주가가 오늘 장중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LNG 해운 인수전 기대감 등이 매수 심리에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마감가는 6.64% 상승한 채로 19,1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오르기 시작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였는데 HMM 과연 이 하락세를 뚫고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HMM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덩치 키우는 건 오해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경기 선행 지수. 죄송합니다. 출자처럼 보이네요. 지수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경기 선행 지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HMM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HMM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아니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해운 지수, 그러니까 중요하죠. 해운 운임 지수 같은 거, BD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경기 선행 지수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날 거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운임료가 올라간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운임료를 갖다 우리 경기 선행지수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채권왕 건들 죄송합니다. 이름이 조금 웃긴데 네. 하여튼 그분께서는 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35%에서 한 25%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하겠어요? 안 좋죠. 경기 침체 오면 안 좋긴 한데 경기 침체가 오면 각 중앙은행에서 돈을 다시 풀 풀겠죠? 거예요. 풀면 이번에 돈 푸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물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쯤 되겠지만 그러면 증시가 한번 출렁할 거예요. 경기가 안 좋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때가 조로의 매수 타임이 될 겁니다. 진짜예요.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증시는 다시 한번 엄청나게 랠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찌되었든 그걸 선행하는 게 저는 해운 운임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해운 운임지수 오늘 제가 이제 왜 해운 운임지수를 얘기하냐면 아까 뭐 LNG선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흠슬라 말고 네. 페노션도 올랐어요. 맞아요. 페노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운임지수가 최근에 BDI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올라서.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 섹터 좋잖아요. 네, 좋죠. 도크가 꽉 찼어요. 그 말은 뭐냐? 앞으로 경기가 뭐 이렇게 돈 풀기를 하든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제 하락 사이클은 끝났고 다시 좋아질 때를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을 찍어내는데 2, 3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문을 미리 다 발주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도 지금 막 물량이 가고 우리나라 뭐 일이 뺏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성과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꼼하게 알고 배를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 운임이 좋아지면 당연히 해운주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흠슬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벌크 선단보다는 컨테이너 선단 이쪽이 좀 컸는데 뭐 LNG 같은 경우는 좀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운임이 좀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 유조선이라고 하죠. 이제 PC선이라든지 아니면 VLCC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쪽은 벌크선보다는 경기에 영향은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진이 항상 낮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탱크 선단을 좀 많이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운임이 좀 떨어져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H&M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매출의 다변화를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잠시 보시면요. 지금 예전에 우리가 흠슬라라고 불렀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했잖아요. 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그 구간에서 지금 올라갈 때 박스권을 형성했던 그런 구간대에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H&M은 H&M을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보유자분들께서는요. 여기 17,000원 가격대를 지켜내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켜내고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2,000원을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홀딩 전략. 내년까지는 이대로 한번 쭉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과 더불어서 이 시장에서 저희가 이 경기 선행 지수로서 지표로서 삼아야 되는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해운주와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H&M과 더불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바다사나이 아닙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팁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덩치가 커지는 건 오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그 오해를 저희가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수 금액이 뭐 수조에 달하는 네. 그런 부분이면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렇죠. 인수 규모가 크지는 않고 작은 다만 거다. 현재 포트폴리오 이제 다각화 차원이고 옛날에 어떤 그 현재 H&M의 어떤 그 회사였기 때문에 다시 한 인수 의도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H&M은 현재 컨테이너 이제 전문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무역, 상업, 어떤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2022년의 어떤 실적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 많이 이제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물류 마비 사태가 빚어지면서 천목적인 이익금들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물류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인 어떤 영업 과정을 좀 찾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H&M이 거의 일회성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 어떤 그 영업이익 급증 때문에 기사 회생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알다시피 현재 매각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분 매각 이런 이슈와 함께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매각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짓눌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 지금까지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상승은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네. 어느 정도의 반등다운 반등은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드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월봉사로 보면은 현재 51,000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반토막이 났어도 시총이 약 10조 정도 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PBR, 퍼 이 부분들이 3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0.38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재 레벨업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아직 매각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전환사채 부담 때문에 네. 반등은 어느 정도 좀 짧게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4,000원을 밴드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네 번째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자, 말이 더 필요한가요?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하나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네, 무려 오늘 하루만 16.96% 오르면서 에코프로 66만 2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60만 원대를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에코프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드린 만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훈풍에 힘입어서 에코프로 올랐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대장 중에 대장주
대장 티를 팍팍 내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역시 에코형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라이브 방송에서 늘 봐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2차 전지를 앞으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에코프로한테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희 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의 대장이었습니다. 대장. 가장 이제 핫하게 올라줬던 종목이고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섹터의 대장은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어디쯤에서 반등을 줄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궁금하죠. 강한 종목일수록 조정 시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 에코프로의 반등이 뭐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왔지만 네. 뭐 예정되어 있었던 뭐 누구나 다 알던 뭐 그런 사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반등은 예고되어 있었다. 반등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강세도 뭐 강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 2, 3일 연속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80만 원 막 갔을 때 셀 리포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도 리포트요. 매도 리포트 자주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냈단 말이죠. 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렇게 내고 네. 지금 매수 주체를 보면 누가 샀냐? 오늘 아까 누가 사서 올랐다 그러셨죠? 외국인과 기관이요. 그렇죠. 개인들 보고는 팔라 그래놓고 그걸 낼름낼름 받아 먹은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입니다. 지금 보면. 참, 네. 그래서 코멘트를 아끼겠습니다, 전. 네, 참 이 더티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셀리포트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맞아요. 한 40만 원, 50만 원대도 막 계속 뭐 위험하다, 뭐 분석을 뭐 이렇게 리포트가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드렸던 게 에코프로는 PEG로 성장주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저평가다 했죠. 0.25였어요. 네. 피터 린치가 0.5 이하인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봐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0.25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0.5 이하입니다. 그러면 가치로 봤을 때 성장성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셀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뭐 PEG라는 걸 모르시지 않으실 텐데도 네. 셀리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결국 반등은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코 형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면 리튬 똘마니들이 막 열심히 달릴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동생들이. 양극재, 가자! 네, 네. 뭐참 음극재 관련주들도 막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는 방향을 갖다가 지금 물론 이 단기 하락 트렌드 안에서 이제 잡아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강하게 나온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2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에 네.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의 대응, 그다음에 그 이후의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네. 나중에 어떻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네. 1시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구독.